포스테코글루의 강력한 공격 축구. 오늘은 기존 운영 방식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역시 포로를 중앙에 개입시켜서 전진 패스를 많이 넣어주는 역할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파페사르를 사이드 쪽에 배치시켜서 경기장을 넓게 쓰는 효과와 포로의 커버 효과를 노렸습니다. 노팅엄 선수들이 기본 2명씩 손흥민에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벌어진 공간을 이용해서 우도기가 그 공간에 침투했죠. 쿨루셉스키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했지만 왼쪽에 좀 치우치는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습니다. 손흥민이 2명을 끌어당기니까 우도기 쪽으로 바로 패스를 넣어주기도 하고, 왼쪽에 수비가 몰려있을 땐 빠르게 중앙 쪽으로 공을 이동시켜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장면 중 하나는 벤 데이비스가 손흥민에게 다이렉트로 공을 밀어주는 장면들이 꽤 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패스의 정확도가 매우 좋았습니다. 덕분에 손흥민에게 볼 배급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토트넘이 공을 주로 가지고 플레이했고 노팅엄은 바짝 내려서 플레이했습니다. 역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비라인 사이에 패스를 넣어주는 겁니다. 지난 뉴캐슬전 토트넘의 첫 골도 사이 패스에서 시작됐거든요. 로메로가 가운데 쿨루셉스키에게 공을 밀어줍니다. 센터백 윌리볼리가 쿨루셉스키를 잡으려고 튀어나오면서 센터백 쪽 패스 길이 열립니다. 손흥민은 빠르게 눈치채고 침투하고 쿨루셉스키는 2명의 도전을 이겨내며 넣어줍니다. 보통 이 자리에서 오른발잡이가 반대를 보면서 감아찹니다. 그럼 골키퍼가 그걸 막기 위해 다리를 벌리게 되고, 그때 다리 사이로 슈팅을 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흥민도 그렇게 노려서 가랑이 사이를 노린 슈팅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터너가 순간적으로 왼쪽 무릎을 굽히면서 가랑이 사이 공간을 좁힙니다. 터너가 숫싸움에서 손흥민을 이겼습니다. 비록 골은 되지 않았지만 토트넘의 사이 패스가 좋은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사이 패스입니다. 저는 포로가 이번 시즌 특히 패스 능력에서 빛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장면도 그랬습니다. 사이에 있는 쿨루셉스키에게 땅볼로 빠르게 공을 밀어줍니다. 쿨루셉스키가 태클을 피하다가 밸런스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면서 존슨에게 공을 내줍니다. 존슨은 지체하지 않고 콧볼이라고 많이들 부르는 엄지발가락 부분으로 슈팅을 합니다. 쿨루셉스키가 절대적인 속도 자체는 빠르지 않지만 공을 지켜내는 능력과 버티는 힘, 밸런스는 큰 장점입니다. 그런 장점을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오히려 더 잘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슨의 공이 바운드 되기도 했고 타이밍도 예측하기 쉽지 않았는데 잘 쳐내는 터너입니다. 오늘 터너의 폼이 상당히 좋습니다. 또 눈에 띄었던 토트넘의 공격 패턴 중에 하나는 포로의 빠른 전방 패스입니다. 지금도 가운데 히샬리송이 뛰니까 빠르게 롱킥을 넣어줍니다. 이런 롱킥이 확률은 낮지만 성공하면 상대에게 치명적입니다. 노팅엄 선수들은 저 먼 위치에서 킥이 날아올 거라고 예측하기 어려우니 수비 형태를 잘 갖추지 못했을 확률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직전 뉴캐슬전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2-0이 히샬리송의 득점까지 이어졌습니다. 물론 포로의 이 롱패스는 무산되었습니다만 토트넘은 다양한 방식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그러던 도중 토트넘은 존슨이 부상으로 나가면서 존슨 대신에 스킵이 들어옵니다. 근데 스킵은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이때부터 토트넘이 박스 앞에서 공격이 이어지는 빈도가 줄었으며 쉽게 밀집 수비를 깨트리는 장면이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지지부진한 공격 작업이 이어지다가 토트넘은 선수들의 개인 능력으로 한 골 달아납니다. 오늘 폼이 좋았던 쿨루셉스키가 안으로 한번 접어놓고 뛰어들어가는 히샬리송을 보고 크로스를 넣어줍니다. 크로스의 궤적이 워낙 좋아서 상대 골키퍼가 대응할 수 없었고 수비수의 헤더 범위만 딱 벗어날 정도의 크로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히샬리송이 공을 키퍼가 닿기 전에 딱 끊어서 슈팅을 하며 1-0을 만듭니다. 경기는 후반이 되고 왼쪽에 지원하는 쿨루셉스키가 없어지면서 손흥민에게 들어가는 수비적인 도전이 더 타이트해집니다. 뉴캐슬전을 보면서 교훈을 얻은 노팅엄 감독이 무조건 손흥민에게 2명의 수비를 붙여넣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혼자서 2명을 끌어당기고 있으므로 어딘가는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손흥민 주변의 선수들의 정적인 움직임이 아쉬웠습니다. 이럴 땐 부분적으로 비틀기가 필요합니다. 선수들이 자기 위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가끔씩은 바꿔서 움직여야 합니다. 히샬리송이 등지면서 공을 잃지 않고 이 공은 사르를 거쳐 포로에게 갑니다. 그 결과 히샬리송이 가운데 수비들을 끌고 나왔고 센터백 라인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때 포로가 손흥민에게 바로 밀어줍니다. 근데 이 패스가 좀 강했어요. 그래서 손흥민이 일단 잡아놓고 슈팅을 하긴 하는데 골키퍼의 정면으로 흐릅니다. 포로도 강하게 주지 않으면 수비에게 끊길 수 있었기 때문에 나름 괜찮은 플레이를 했습니다. 근데 손흥민은 슈팅이 끝나고도 왼쪽 자리에 가지 않고 가운데로 간 김에 타이트한 전방 압박을 진행합니다. 골키퍼의 킥미스를 만들었고 쿨루셉스키에게 향합니다. 쿨루셉스키가 이 공을 끌고 안으로 갑니다. 헛다리로 밸런스를 흔들어 놓고 오른발로 골키퍼 머리를 보고 슈팅을 때립니다. 터너가 얼굴로 오는 공을 두
두 손으로 막으려다가 공이 손을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클루셉스키의 오른발이 별로 기대가 안 됐던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 슈팅은 쫀쫀하고 강력했습니다. 경기는 2대0이 되고 토트넘이 원정에서 2점 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1대0과 2대0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큰 골입니다. 그러던 중 토트넘에게 아주 큰 악재가 터집니다. 비수마가 발바닥을 보여주는 위험한 플레이를 하면서 다이렉트 퇴장당합니다. 이때 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대응이 궁금했습니다.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공격적인 변화를 주는 감독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히샬리송을 빼고 호이비에르를 넣으며 실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결과부터 말하면 이 선택은 유효했습니다. 손흥민을 원톱으로 변경하고 중원의 수비를 두껍게 하면서 끈적한 수비 라인을 구성합니다. 덕분에 노팅엄 선수들은 토트넘의 수비 라인을 쉽게 공략하지 못합니다. 그 후 토트넘은 아예 라인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유동적으로 플레이합니다. 수비를 일단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도 역습 기회가 나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전방 압박을 자제하며 체력을 아끼고 그 체력을 수비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공격수 손흥민을 빼면서 에메르송을 투입하며 아예 지키는 방식으로 플레이했습니다. 이게 최근 달라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운영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명이 퇴장당했고 점수는 2점 앞선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는 결국 그대로 2대0으로 종료됩니다. 선수 개개인으로 조금만 코멘트를 하자면 비수마는 오늘 이번 시즌 경기 중에 가장 최악의 경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센터백 2명 앞에서 공도 잘 받아주고 패스미스도 없던 비수마가 오늘은 패스미스도 잦았고 터치도 대부분 길었습니다. 그 길었던 터치를 만회하려다가 퇴장도 당했고요. 반대로 오늘도 비카리오는 비카리오였습니다. 17라운드까지 못한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 코너킥에서 막은 이 세이브는 진짜 정신이 나갔습니다. 저 가까운 거리에서 그것도 헤더를 중심이 무너진 상태에서 발로 쳐내는 게 미쳤습니다. 오늘은 클루셉스키가 토트넘의 승리에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망치려는 비수마의 기습이 있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실리적인 운영을 보여주며 정말로 오랜만에 무실점으로 승리를 해냈습니다. 공격 축구라는 바탕에 유연성이 갖춰진 토트넘은 과연 2연승이라는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매주 프리미어리그 빅6를 중심으로 분석 영상을 제작 중입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올해 안에 8만을 달성할 수 있게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